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구과학관 온라인과학관 팀 재민지입니다. 2021년 국립대구과학관 상반기 나도 유래과 과학 특강의 네 번째 강연을 소개드립니다. 이번에 강연 주제는 미세먼지는 무엇일까요? 이고 강연자분은 손천규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께서는 경북대학교 미생물학과 이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현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기획팀장 및 보건연구관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럼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손창규입니다. 오늘 같이 1시간 동안 미세먼지 찾아 떠날 분이 한 26분 정도 되네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제 소개는 앞에서 충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조금 전에 자료가 나오는 것들이 조금 어려운 자료일 수가 있습니다. 그림 같은 거는 수월한데 거기 나오는 그래프라든지 이런 거는 어려운데 그걸 눈여겨보지 말고 그걸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외국에서는 어떻게 또 미세먼지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외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그리고 미세먼지를 집안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 외국에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미세먼지 찾아서 여행을 지금부터 떠나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목을 미세먼지 현상, 우리가 뿌옇게 공기가 뿌옇게 되는 것들, 그리고 미세먼지를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는데 미세먼지를 덜 마실 수 있는 방법. 자연상에서도 미세먼지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덜 마실 수 있는 방법, 또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쁜가 그런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1시간 동안 미세먼지 찾아 떠나봅시다. 잘 연동이 안 되는데요. 저요. 자, 그럼 이 건물은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이에요. 이 사무실 같은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에 17개가 있어요. 대구 광역시하고 도단위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역할은 보건, 즉 사람의 질병이라든지 그리고 뭐 공기, 물, 그리고 먹는 것은 이마트에서 가전제품 빼고 전기밥솥이라든지 헤어드라이어 같은 가전제품 빼고는 다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은 전부 검사를 받고 또 유해한 것은 다 제거가 되고 이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안전성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세먼지는 그렇게 검증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코로 입으로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오늘은 이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한 미세먼지를 찾아봅시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미세먼지라는 이야기가 있고 초미세먼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합해서 이제 미세먼지라고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초미세먼지란 무엇이고 미세먼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즉 생성이 돼서 막 꽃이 피고 막 난리를 내다가 어떻게 또 사라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질문이 참 있으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도 그냥 손 들어주시면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어려우면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제가 되도록이면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근데 미세먼지가 여기 학생 집에서 발생했는데 남의 집으로 가기도 하고 중국에서 발생했는데 우리한테 오기도 하고 또 우리 동네에서 발생했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것도 있고 남의 동네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것들 그래서 미세먼지 이동이라고 그렇습니다. 이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내지는 발생하는 것들 우리가 가장 쉽게 발생하는 차에서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시를 하고 있는가. 모든 국민들이 감시를 하고 있죠. 사실은 저기 불 났어요. 그것도 미세먼지 생성하는 거거든요. 내지는 차가 저기 매연이 많이 나요. 그것도 미세먼지를 감시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좀 더 과학적으로 특정 연구소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시한 결과를 어떻게 매일 TV 뉴스에 오늘은 미세먼지가 좋은 상태입니다. 나쁜 상태입니다. 내지는 아빠하고 엄마하고 차 타고 가다 보면은
길가에 그다란 이렇게 텔레비전 같이 전광판에 오늘 미세먼지 나쁨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실시간으로 이제 바로바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미세먼지를 덜 마실까? 내지는 어떻게 하면은 미세먼지가 덜 만들어지게 할 수 있을까? 또는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순서를 오늘 미세먼지를 찾아 떠나봅시다. 자,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고 미세먼지라고 그랬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그런데 전부 다 먼지가 똑같은 먼지인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크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황사라 그랬는데 막 이렇게 누런 바람이 중국에서 불어오면은 일반적으로 미세먼지예요. 그런데 이상하다. 미세먼지는 무거워서 깔아앉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한창 지나고 날씨가 맑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태양이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산을 보면 뿌옇게 남아있어요. 빌딩 사이에도. 주로 그것들은 미세먼지, 작은 먼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를 갖다가 이게 영어로는 PM10이라고 이야기해요. PM1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파티클의 이 사이즈가, 크기가 10을 이야기해요. 10 마이크로미터라고 이야기해요. 지름 10 마이크로 이하를 갖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 머리카락이 50에서 70 정도 되니까,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니까 주로 5분의 1이나 7분의 1 정도 크기예요. 먼지는. 우리가 보는 먼지들은 뛰어다닐 때 나는 먼지들은 보통 PM10, 즉 미세먼지, 일반적으로 먼지예요. 그래서 보통 한 머리카락이 한 7분의 1, 5분의 1 정도 돼요. 주로 이것들은 뭔가 하면은 그냥 우리 차가 이렇게 달릴 때 나오는 뿌연 매연, 그걸 미세먼지라고 일반적으로 통칭을 해요. 그리고 바람 불어가지고 누렇게 보이는 건 그냥 모래바람이라 그래요. 황사라 이야기예요. 근데 황사하고 미세먼지를 섞여버리면 일반적으로 구별 안 하고 미세먼지가 상태가 안 좋다, 내지는 황사가 불어온다, 이렇게 구별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섞여버리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황사란 거는 말 그대로 누렇게 나타나는 현상, 그걸 황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황사는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노란 모래바람이에요. 중국으로부터 오는, 국내 발생이 아닙니다. 근데 미세먼지는 조금 있으면은 이게 좀 복잡하게 섞여 있어요. 국내 발생이 한 반 정도 되고 중국에서 또 때에 따라서 오는 게 반을 넘을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라 그러는 거는, 미세먼지는 보통 한 지름이 10 이하 정도 되는데 10에서 한 12.5 정도 되는데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마이크로메타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초미세먼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세먼지 형태로 나온 물질들이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어지는 게 초미세먼지입니다. 주로 뭔가 하면 스모그 같은 걸 이야기해요. 만들어지는 게 뿌옇게. 즉 미세먼지는 입자예요.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 초미세먼지는 가스상이에요. 가스입니다. 그래서 초미세 현상이 많이 나타나면 특정한 1년 중에 며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래는 좀 덜 나타나는데 많이 나타나면은 뿌연 상태가 바람이 심하게 안 불면 안 없어집니다. 왜? 공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떠 있는 거예요. 깔아앉지를 안 합니다. 이 바닥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가 깔아앉으면 그건 초미세먼지가 거의 아니에요. 그래서 초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바람 불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언제 바람이 부나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에 이 앵커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내일은 중국에서 고기압이 어떻게 돼가지고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 현상이 많이 약화되겠습니다. 항상 그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를 같이 미세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없어지는 것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는 그냥 놔두더라도 가라앉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한 100 마이크로몬 정도 됩니다. 즉 미세먼지의 10배 정도 되죠. 크기가. 그래서 조금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100 마이크로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의 10배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지름이 워낙 작기 때문에, 즉 사람 머리카락의 20분의 1 내지 30분의 1이기 때문에 코를 통해서 혈관 쪽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폐를 들어가면서 혈관 쪽으로 바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가는 굉장히 그 경로가 다양해요. 여러 군데를 통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도 통해서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먼지는 눈물로 통해서 나오게 되지만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바로 침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도 몸에 안 좋지만 초미세먼지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미세먼지에서 이제 인체에서 반응을 나타내는 거는 첫째로는 뿌연 공기 속으로 달리다 보면은 숨쉬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염증도 인체에 특정 우리 몸에서 원하지 않는 물질이 들어오면 일단 사람 몸에서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을 발생하게 됩니다. 염증은 꽃가루도 그렇고 염증은 외부 물질이 들어왔는데 외부 물질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사람 몸에서 반응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이죠. 그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 면역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가래도 많이 생기고 염증도 발생하고 몸에서 내 몸을 내가 못 이겨서 그냥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PM2.5, 즉 2.5 마이크로메타 이하를 이야기하는데 이 머리카락 굵기 보통 5분의 1은 요거는 미세먼지예요. 작은 거 요거는. 그런데 요거를 다시 5개로 이렇게 나누어 놨을 때 요 빨간 게 초미세먼지입니다. 요 하얀 게 미세먼지 크기고요. 요게 이제 사람 머리카락입니다. 그죠? 요 까만 게 사람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청이 이렇게 막 뒤에 있어요. 실제로. 청이 이렇게 막 지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청이 져가지고 너덜너덜해지면은 어머님들 파마 같은 거 많이 하면 저기 벗겨진 거예요. 머리가 상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상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요 본래 정상적인 건강한 머리에 이렇게 청이 있어요. 청이 있는데 미세먼지는 이 머리카락 굵기를 이렇게 5개로 나눈 거 요 하나가 미세먼지의 굵기고요.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요 5개 나눈 걸 다시 빨간 걸로 5개 나누면 요게 미세먼지 하나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제 계량적으로 뭐 몇 마이크로 그러면 답이 이렇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일반적으로 미세먼지의 발생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일상적으로 집에서 차가 달리거나 바람이 불거나 먼지가 일어날 때는 생깁니다. 큰 덩어리도 있고 작은 덩어리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도 생기는데 어떻게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 때 막 그렇게 항상 막 이렇게 생기지만은 그게 특정한 어떤 그 공장하고 막 공장 매연하고 섞이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나올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공장에서 나오고 건설 현상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15년 전부터인가 20년 전부터인가 저희들 건설 현장에다 물을 뿌리죠. 보면은 가면 이렇게 막 물을 뿌려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요. 먼지 때문에도 그런 거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산불이 나고 쓰레기를 소각하고 할 때 내지는 식물의 꽃가루나 흙먼지 이런 것들이 통칭해가 전부 다 1차적으로 먼저 미세먼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미세먼지는 많이 발생했고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보다는 이 사람 몸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들은 초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가 먼저 발생을 해주고 나서 초미세먼지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의 발생은 뭔가 하면은 첫째는 미세먼지가 이렇게 발생을 하죠. 즉 화석연료 연소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석탄을 쓴다든지 즉 공장 내지는 발전소 뭐 차량 우리 운전할 때 전부 다 가솔린 쓰니까 그리고 자동차 열애가 자동차 배기가스 나오고요. 공장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오염물질이 배출이 됩니다. 배출이 되고 나서 그 오염물질 안에는 제가 이제 미세먼지 이야기고 초미세먼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오염물질 속에는 황산화물이라는 게 있고 저 황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누런 우리 황이 있어요. 그죠? 우리 유황오래 할 때 그 황입니다. 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과 암모니아 등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면은 그게 빛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집에서 엄마들이 이렇게 뭐 피자를 만들어 줄 때든 소스를 만들 때는 가만히 놔두면은 피자나 소스들이 섞이면서 감자, 카레, 뭐 피자 소스를 가만히 놔두면은 섞어 놨더라도 우리가 다 섞어가 이렇게 열을 안 가하면은 맛이 안 납니다. 그 열을 가한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에너지를 밖에서 주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가만히 놔두면은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날씨가 맑아지면서 햇빛이 비치면은 그 빛 이렇게 손대고 있으면 뜨겁잖아요. 그게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들어가면 즉 여기서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얘들이 가스상에 있던 게 입자상으로 또 바뀝니다.
덩어리상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이 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처음에 생성됐던 이러한 배기가스나 이런 것들이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아모니아, 이게 주화학 물질인데요. 이것들이 빛을 받음으로써 다시 입자성으로 바뀌면서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가 됩니다. 크기가 작으니까 잘 움직이지도 안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초미세먼지가 생성되는 과정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구 물질 그러는 거는 자동차 가스라든지 화석연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즉 SO2 하는 게 황산화물입니다. S라 그러는 게 황이고요. 여기에 질소산화물입니다. 여기서는 아모니아는 안 보이죠, 그죠? 질소산화물인데 여기 보면은 학생들 이 학교 수업 시간에 아직 어린이들은 잘 안 배웠겠지만 여기 보면은 빛이 비치면은 공기 중에 있던 물이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OH하고 O3K가 오존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바뀐 이 물질들은 반응성이 굉장히 강해요. 아무 거하고도 반응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반응성이 가가지고 여기 이 전구 물질 안에 배기가스 중에 있던 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런 질산이나 황산이 생기게 돼요. 여기다가 암모니아는 아까 전구 물질 중에 있던 암모니아가 있으면은 이러한 물질이 생성이 되게 되고, 이러한 물질이 생성되면은 요 물질 자체가 PM2.5 그러는 초미세먼지의 주 내용물이 됩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는 누가 만들어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공장, 자동차 내지는 중국에서 날아온 여러 가지 물질들의 우리 머리 위에서 빛이 나고 있는 태양빛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죠, 그죠? 복잡한 과정인데 이거 그냥 마시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성되는 이 초미세먼지를 누가 만들까요도 알아봐야 돼요. 누가 만들까? 자, 지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일단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하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에너지도 만들어야 되고, 자동차 타고 멀리 가 물건도 팔아야 되고, 배도 다녀야 되고, 비행기도 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화석연료, 즉 이러한 발전소라든지 자동차가 증가하고 이런 거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지구가 따뜻해지고, 국가 간에 내지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비해서 여름에 빼놓고는 바람이 덜 분다고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초미세먼지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저쪽에 고위도 지방 같으면은 북극이나 남극 쪽에 이쪽에 기온이 상승하면서 추위가 덜해져요. 빙하가 녹으면서. 그러면은 바람은 조금 있으면 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 바람에 부는 원리를 말씀드릴 건데요. 온도차가 있어야 바람이 불어요. 저기 문 밖에 하고 여기 안에 하고는 온도차가 있어요. 저 문을 열어놓으면은 찬바람이 뜨거운 바람 쪽으로 확 바람이 불어 들어와요. 온도차가 있어야 되는데 북극 쪽에 추운 빙하가 녹아버리니까 온도차가 없어요. 이쪽 뜨거운 적도 쪽하고. 그러니까 바람이 덜 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북극에 있는 나라도 아니고 중간에 중위도 지방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북극 쪽에서 바람이 확 불어들어야 되는데 겨울에 춥지를 안 하고 찬바람이 별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긴 이러한 미세먼지들이 못 움직여요. 바람이 불어 움직여 씻어 나가줘야 되는데, 일본 쪽으로 씻어줘야 되는데, 바람이 불면 중국 쪽에서 내지는 러시아 쪽에서 확 씻어가지고 일본 쪽으로 내려가는 태평양 쪽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바람이 따뜻한 겨울이 지속이 되면은, 겨울 동안에 우리는 따뜻한 봄이 지속이 되면은 이 미세먼지를 그대로 며칠씩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애들 학교 갈 때는 마스크 지금 코로나가 아닐 때도 마스크 끼우고 걱정이에요. 그 이유가 지구 전체에 온도 편차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 온도 편차를 한 개만 10도씩 나는 게 0. 몇 도씩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게 되고, 대기가 정체되면 우리나라는 이 중위도 지방 요 정도 위치하는데 이쪽 위에서 바람이 지구인데요. 바람이 안 불어오니까 우리나라 대기는 안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은 미세먼지 현상, 이제 만들어진 미세먼지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바람이 덜 부니까.
뿌옇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햇볕같이 비춰버리면은 초미세먼지가 생성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운 나쁜 날은 중국에서까지 덜렁덜렁, 본래 이제 중국 미세먼지는 주로 편서풍을 타고 우리가 못 보이는 하늘 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한반도 우리나라의 땅 위에서 중국의 그 편서풍을 타고 움직이는 먼지가 뚝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뚝 떨어지는 날은 왜 떨어지는가 좀 있으면 설명드립니다. 떨어지는 날에는 미세먼지가 이제 밖에 보면 아예 여기서 보면 앞에 차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심한 날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우리가 만드는 미세먼지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하늘 위로 날고 있다가 뚝 떨어졌을 경우에 합쳐졌을 경우는 최악의 미세먼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잘못도 있지만은 중국 잘못도 있고 결국은 환경 오염의 문제가 이제 작용을 같이 복합적으로 할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많이 증가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유행에부터 코로나에 의해서 미세먼지하고 복합적으로 많이 돌아가시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점점점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죽은 사람의 이 뇌를 보면은 뇌 속에 미세먼지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제 미세먼지가 직접적인 어떤 이 사람의 수명을 앞당겼다는 그런 어떤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근데 1급 발암물질이라 가지고 무서운 것도 있지만은 뭐 화학약품처럼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머니나 아빠들이 먹는 이렇게 술, 맥주 이것도 발암물질이에요. 알코올 발암물질 맞습니다. 담배 발암물질 맞죠, 그죠? 그러나 미세먼지도 안 마실 수는 없어요. 살아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래서 좋죠. 좋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씩은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발암물질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텔레비전에 나오듯이 아빠 노담 노담. 근데 또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 자라서 보면은 담배를 안 피우게 되겠지만 학생들은 근데 아빠가 또 담배를 의도적으로 피우든 말든 담배는 이렇게 뭔가 중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약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독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시간을 또 끊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빠한테 항상 만나면 아빠 노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빠하고 매일 즐겁게 이렇게 같이 놀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이 텔레비전 뉴스 보면은 매일 지금은 좀 덜 나오는데 한 1월부터 한 12월부터 한 3월 올해는 미세먼지가 좀 덜했어요, 그죠? 덜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기예보 중에 자주 항상 거기에는 뭔가 대기 정체로 이런 말이 나오고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바람이 안 분다는 이야기죠. 이게 오늘도 차량이 10대가 나왔고 내일도 10대가 다니고 똑같이 우리가 매일 전기를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석탄을 사용한 화력발전소가 돌아가게 되고 공장에서는 뭐 경유를 이렇게 이용해 에너지를 발생시켜 가지고 옷감도 만들고 만들어야 되니까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화석연료가 소비가 되는 거죠, 그죠? 소비가 되고 또 공사 현장에서는 또 공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말들이 항상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현상이 반복이 되는데 이 정도 그림에 이 정도의 끄먹게 나타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중국의 영향을 같이 받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이제 되도록이면 덜 나가는 게 맞아요. 미세먼지는 뭐다? 발암물질이다. 그죠? 굉장히 몸에 좋지를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창문을 열기는 여는데 열었다가 닫아주고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좋은 방법은 뭔가 물론 이 공기정화기를 쓰는 것도 이제 자주 닦아주는 것. 이건 집에 문을 닫고 있으면 밑에 쌓이니까 이제 물걸레로 닦아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공기 그러면 미세먼지가 어떻게 이동하고 국내에서도 어떻게 이동하고 내부적으로 외국에서는 어떻게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가 뜨거워지면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 공기하고 이쪽 공기가 두 개가 있다. 노란 공기와 흰 공기가 있다. 그죠? 이쪽 공기가 뜨거워졌다. 이쪽에서 밑에서 이렇게 열을 가해가지고 뜨거워지면 이게 이렇게 뚱 떠올릅니다. 공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크기가 없지만은 보면은 공기도 전부 다 이 입자 형태로 크기가 있어요. 항상 과학책에 보면은 공기를 설명할 때 보면 동글동글동글하게 표시를 해놨어요. 공기가 밑에서 이 노란 여기 냄비에 있는 공기가 쭉 떠오르면 여기는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쪽 공기는 진공 상태 쪽으로 팽창이 되어 밀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 밀려갈 때 나타나는 게 바람입니다. 이쪽으로 쭉 가겠죠. 그러니까 뜨거우면은 공기는 위로 떠오르게 되고, 찬 공기는 이렇게 밀려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기는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떤 뭐 진흙처럼 된 게 아니고, 공기는 이렇게 입자래요. 입자처럼 이렇게 둥글둥글둥글하게 모여 있는데, 뜨거워지면 입자들이 이게 팽창이 돼가지고 입자끼리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 덩어리 입자끼리 모여 있는 걸 우리 과학적 용어로 부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부피가 커지죠. 뜨거워지면. 저기 물도, 우리가 먹는 물도 끓이면은 처음에는 요걸 냄비라 그러면은 물을 우리가 차가울 때 보면 요만큼 있는데, 밑에서 열을 가지면 여기 약간 올라가요. 약간 이게 처음에 붕보다 많게 보여요. 그러다가 100도씨가 넘고 끓게 되면은, 끓어버리면 더 부피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물 부피가.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이 다 끓여가지고 수증기가 돼버리면, 수증기도 물이잖아요. 똑같은 부을 때, 주전자에 부을 때 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수증기가 되면 이게 수십 배로 커졌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밀도가, 공기 밀도가 팽창하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부력 그러는 거는 공기 중에 떠 있을 때 뜨는 힘이잖아요. 마치 구슬 하나보다는 구슬을 막 이렇게 실처럼 뽑아가 놔둬가지고 크게 만들면 위로 뜨겠죠. 동일한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부력으로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차가운 거는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온도가 이제 여름 낮에 햇빛이 비쳐가지고 밑에 땅이 따뜻해져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공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 지역은 공기가 올라가 보면은 압력은 낮게 돼요. 공기가 없으니까. 여기 저기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던 온도가 낮은 15도 해가지고 온도가 낮은 지역의 공기는 이쪽으로 옮겨가게 돼요. 여기 빈 지역이니까 공기가 없고 그냥 빈 이래 통이니까. 여기 있던 공기가 쑥 빠져버리니까 여기 있는 게 이렇게 팽창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가 됩니다. 즉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불게 됩니다. 항상 뉴스에 보면은 중국의 저기압의 발달로 바람이 중국에서 서해안 쪽으로 불어오면서 미세먼지가 이동하는 현상이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바닥에 있던 공기가 여름에 바닥이 따뜻해지면은, 땅바닥이 따뜻해지면 우리 바닥이 따뜻해지면 이쪽 공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순간적으로 여기는 진공 상태가 돼요. 공기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은 저기 비있네, 자리가 비있네 하면서 이쪽에 있던 공기 썩 밀려 들어옵니다.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람이에요. 우리는 바람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의 세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온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즉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동한다. 바람의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바람의 세기는 뭔가 하면은 나오는데요. 기압 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압 차이 때문에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기압 차이라고 하면 공기가 이게 얼마나 좀이라냐, 간극이, 그런 식의 이야기인데, 일단은 공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미세먼지라 그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가 움직이질 않으면은, 공기가 움직이질 않으면은, 또 온도 차이가 안 나면은 계속 먼지가 쌓이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지구로 볼 때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남극 쪽, 북극 쪽, 즉 고위도 지방의 기온이 이 화석연료 소비로 인해 가지고 대기 위쪽에 CO2가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있어요. 천막을 치고 있으면은 빛에 의해서 들어왔던 그 에너지가 다시 바다라든지 이 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반사돼 가지고 올라가지고 밖으로 대기 저쪽 우주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벽을 치고 있으면 그건 못 빠져나가게 돼요. 열이. 그러면 지구에는 뭔가 하면 온실 효과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생하면은 지구 전체가 떳떳해요. 빙하도 녹고. 그러면은 극쪽과 중위도 지방에서 온도 차이가 없으니까 바람이 덜 불어요. 그래서 대기 정체가 발생한다는 거죠. 지구로 볼 때는.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볼게요. 지구 전체로 볼 때도 바람이 그렇게 심하게 불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 미세먼지 발생과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제부터 미세먼지 측정을 했을까? 이건 아무도 몰라요. 선생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쉽게 넘어갈게요. 서울올림픽 때 이게 지금 어린이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외국 선수들이 오게 되니까 미국하고 영국하고 이때는 아주 오래전에 미세먼지를 경험한 나라들이에요. 서모고 현상, 런던형 뭐 그렇지 LA형, 샌프란시스코 서모고 그런 것들이 이거 많이 알고 있는 어린이 있네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88년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특히 운동선수들이 들어가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에 대기 측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기 자동 측정소를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99년도에 이제 대구, 뭐 경상북도, 각 그 도단이나 광역시 단위로 이거 측정해라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얼마 전이에요, 사실 이게, 그죠? 이제 정확하게는 20년 전이죠, 그죠? 그러다가 2001년도에 대구도 마찬가지로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 이 미세먼지, 그때는 초미세먼지는 이야기 없었고 미세먼지만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2020년이니까 20년 전이죠, 그죠?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PM2.5는 지금 경상북도는 이게 지금 13개소에서 초미세먼지 측정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게 얼마 전이에요. 이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한 것들이. 사람이 먼지가 몸에 나쁘다 하는 걸 아는 것도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미세먼지라 하는 개념도 얼마 전에 나온 이야기고 사실은. 전부 다 미세먼지였어요. 미세먼지 이야기 하기 전에 전 먼지였습니다.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는 전 먼지였어요. 먼지도 아니고 대구 이 경상도 사투리는 문지죠, 문지. 문지 많다 했겠어요, 어른들이. 그러다가 먼지가 됐고, 그 다음에는 미세먼지가 됐고, 이제는 학생들은 초미세먼지에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하고 구별하기 애매해가지고, 단순 크기로 구별을 하는데, 그거 애매해서 요즘에는 미세먼지 그러면 그 안에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같이 들은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하게 생기죠. 이제 그 나노 미세먼지는 미세먼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나노 물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나노 물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나노 물질들은 요거 내용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나노 물질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이제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서 바이러스 같은 게 100 마이크로메터 되는 게 사람 몸속에 침투하잖아요. 나노는 그것보다도 100배, 200배, 1000배 적은 건데 이 세포 속으로 바로 침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5, 6년 전, 10년 전에만 해도 나노 화장품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요즘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바르면은 워낙 미세한 그런 물질들이 우리가 뭐 몸에 좋다는 물질들이지만은 이렇게 바르고 있으면 그게 바로 침투하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나타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노를 하는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서 샴푸도 나노 물질이 들어가서 그러는 게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 위험성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시간이 흘러야 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세포에 막 발라나면 사이즈가 적어가 바로 침투하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쓰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세포를 못 들어갑니다. 먹고 장을 통과해서 나쁜 거는 걸러내고 좋은 것만 내지는 입자 사이즈 적은 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발라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어릴수록 한창 이 염색체 즉 세포 분열이 활발한 어린이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과정을 보면은 중국에서 여기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요 그림이 그죠?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이거는 우리나라 내에서도 발생하는데 미세먼지 이동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쉽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중국에서 H는 이제 고기압이 이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분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그랬죠. 우리나라가 저기압인 상태가 딱 조건이 형성이 되고 중국이 고기압인 상태가 이때 주로 언젠가 하면은 겨울철부터 해가지고 봄철까지예요. 여름철에는 우리나라가 장마가 지고 하니까 고기압이에요. 우리나라 위치가.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 고기압의 형태에서 여기서 오염물질이 만들어지고 중국에서 이제 겨울이니까 여기도 위도가 우리나라하고 같으니까 화석연료도 많이 쓰고 중국이 10몇 억의 인구가 생활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하니까 연탄 많이 쓰다가 가스 쓰다가 하지만 많이 써죠. 화석연료. 옛날에 불 떼고 하다가 그죠. 여기서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쪽 우리나라와 이 연결한 이쪽 가까운 이 지역에 그 화력 발전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성된 이러한 그 화석 그 연소 잔여물들이 이 고기압의 바람을 타고 이쪽을 우리나라 넘어오게 돼 있어요. 넘어오는데 주로 이제 이것들이 이쪽에 황사는 무게가 무거워요. 모래바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만하게 높이도 별로 안 높고 그냥 저쪽에 누렇게 이렇게 막 다가오는데 이 무게가 적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개념의 그러한 물질들, 그런 것들은 공중 위에 한창 위에서 올라가잖아요. 입자가 적으니까. 쭉 올라가 편서풍이란 바람을, 찬바람을 타고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하다가 우리나라 여 부분에서 이 고기압의 물질이 떠가도 이쭉 뜨거운 이 바람이 이동하다가 우리나라 이 겨울이 겨울과 봄에 찬 이 지역에서 겨울철에 위에서 이동했던 물들이 찬 데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주 고농도의 미세먼지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은 텔레비전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그림들이 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술적인 논문이에요. 요거 보면은 원리입니다. 1월부터 그럼 중국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만 미세먼지에서 나쁜 나라냐? 꼭 그렇지는 않아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미국 대학, 나사,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부하고 공동 연구한 건데, 이거 보면은 이 파란색이 국내에 발생, 국내 기여도 그러는 거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입니다. 그리고 빨간 거는 국외 기여도인데 주로 중국이죠, 이게. 이거 보면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겨울철하고 봄철에는 빨간 게 많죠. 빨간 게 훨씬 많잖아요, 그죠? 이 크기가 빨간 게 많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름철 5월달 넘어가면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생성된 미세먼지가 더 많은 거예요. 저 앞에 그림에서 봤던 대로 중국 그 고기압 바람을 타고서 추울 때는 우리나라로 따뜻한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넘어와요. 겨울에 이쪽에 하고 이 봄에는. 그런데 더울 때는 중국 바람이 우리한테 못 오죠. 우리가 더운 나라니까, 여름철이니까. 그럼 주로 우리나라 내에서 우리끼리 자동차 타고 다니고 공장 가동하고 이 화력단지, 화력발전소 이렇게 돌리고 했던 그런 물질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못 느끼는 거는 뭔가 하면 여름에는 비도 잘 오고 씻어 내리는 거예요, 계속.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우리가 보면 미세먼지 조금 생길만한 비가 오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비가 오니까 미세먼지는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고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양은 적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량이 항상 일정해요. 사람 사는 게 동일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아요.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차 타고 다니기도 하고 뭐 똑같은 거예요. 전기도 똑같이 쓰고 매일 집마다, 그죠? 똑같은데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는 거가 우리나라에 발생시키는 미세먼지가 우리가 느끼는 게 주로 국내 발생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비행기 가격에 영향을 주는, 물론 비행기는 바람 부는 쪽으로 가면 연료가 훨씬 덜 들어요. 근데 비행기 회사에서 그렇다고 비행기 싹을 깎아주진 않아요. 연료가 덜 들어요. 덜 들죠. 연료는 훨씬 덜 들죠. 바람을 타고 가면 훨씬 덜 들어요. 그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비행기 회사도 때때로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비행기는 엔간하면은 그 비행기 노선을 설정할 때는 바람이 부는, 근데 똑같아요. 바람이 갈 때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연료가 덜 들어가잖아요. 올 때는 나누기 이해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싹을 못 깎아주죠. 그렇게 됐네. 아, 똑똑하네 다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어려운데요. 요거는 보면은 수도권 지역에 이제 주로 보면은 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보통 여기 보면은 이제 10에서 20 정도의 영향을 미칠 때 뭐 이 영향을 미치는데, 고농도로 영향을 미칠 때일수록 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고농도로 영향을 미칠 때일수록 중국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여름 겨울철이라든지 농도가 높을 때 뿌옇게 안 보일 때는 중국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쉬운 이야기로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농도가 낮을 때 이 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국내 영향이 많은 거죠. 확실하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막 욕을 할 때도 겨울철에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한번 어디 놀러 과학관에도 한번 올라가는데 먼지가 미세먼지 많이 있다. 그러면은 욕해도 돼. 에이 중국 놈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제가 에이 중국 사람들 이렇게 그래도 되는데 여름에는 그러기는 곤란하다 그런 거죠. 우리 탓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죠. 중국 탓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물론 중국 사람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미세먼지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미세먼지 즉 첫 번째로는 이 10 정도 되는 이하의 10에서 한 2.5 사이에 있는 미세먼지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국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조사를 해보니까 비산먼지 일반적으로 부옇게 나타나는 그 비산먼지 같은 경우 47%가 일반 먼지예요. 바람이 불면은 공사장에서 나타나고 흙을 팔 때 나오는 자연적인 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큰 먼지 이거는. 그리고 제조업소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연속하는 거는 뭐 이렇게 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피우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 두 개가 70%를 넘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지 줄이기는 이걸 보면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상에서 이만큼 생성이 되어버리고 제조업소에서 우리가 제조업 공장이 안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안 돼. 지금 현재로서 당장은 줄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작은 먼지들은 주로 이제 가스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뭔가 화학 물질들이에요. 오늘인데, 이거 보면은, 이것도 제조업소고,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이것도 줄이기 쉽지 않아요. 보면은. 비산업성 연소 같은 이런 거는 먼저 예를 들어 농장에, 시골에서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뭘 태우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이야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볼 때는. 그래서 주로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에서 이 먼지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미세먼지 줄이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거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무슨 이야기인가, 막 지구를 살리자, 그런 환경운동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것들하고. 공장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못하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뭘 덜 쓰고 하면은 공장도 덜 돌려도 되니까 덜 만들어도 되고 연소를 덜 해도 되니까 좀 줄이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생활이 너무나 많이 쓰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학생들도 오늘 입은 옷, 올해 여름에 입은 옷 내년에 주면 엄마 나 옷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입은 옷도 내년에도 입을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누구나가 똑같이. 그래줘야 미세먼지는 줄게 돼 있어요. 미세먼지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미세먼지는 어떻게 됐다? 사람 욕심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 덜 타야 되는데 슈퍼 갈 때 자동차 타고 가잖아요. 슈퍼마켓 갈 때. 그죠? 아빠가 걷자 운동도 좀 하고 그러면은 보통 어린이들 뭐 그래요? 아빠 나 걷기 싫어. 걸어야 돼요. 그죠? 조금이라도 걸어줘야 돼요. 알겠죠? 엄마한테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웃으며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똑같은 거예요. 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 그렇게 나보다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의 성분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황산염, 질산염 이런 것들이 58%, 60% 정도 돼요. 주로 이것은 어디에 생겼어요? 화석연료 연소할 때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다 생겨요. 안 생기는 거 없어요. 자동차 엔진에 어떤 연료를 쓰든 간에 다 생깁니다. 전기자동차는 안 생기는데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생기겠죠. 그죠? 그래 다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세먼지의 이제 우리 그 지역별로,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생기는가 보니까 이거는 특별한 뭐 공장도 많이 있고 사람도 많이 살고 자동차가 많고 이렇게 해석하면 가장 수월합니다. 수월한데 여기 보면은 이제 경북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많이 해죠. 포항에 가면은 제철 공장에는 전부 연소 과정이에요. 그죠? 제철 과정에는 전부 다 연소 과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연료를 전부 다가 화석연료를 써요. 이거는 LNG나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뭐 경유 뭐 이렇게 싼 연료를 쓰게 되는데 싼 연료일수록 미세먼지 생성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수소를 쓰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기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점점 좋아질 거예요. 미세먼지는 아마도 이대로 유지가 되면서 결국 그걸 사람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비중이 커지게 될 거예요.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는 그런 미세먼지 비중이. 공장은 점점점 개선이 돼 갈 거고요. 마치 옛날에 수질 오염이 공장에 의해서 됐는데 지금은 밖에 나가면 개천에 가면은 수질 오염은 공장에서 시키는 게 사람들이 많이 시켜요. 삼겹살 구워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점 바뀌겠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결국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덜 먹고 덜 움직이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환경이 개선이 되지. 내 할 것 다 하고 덜 많이 먹고 많이 쓰고 옷도 많이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래 놓고 텔레비 볼 때는 환경이 내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큰일 났어 그러면 그건 절대로 개선이 되질 않아요. 전부 다 내 자신이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경기 지역에 가면 공장도 많고 자동차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공장도 돌리고 하니까. 근데 공장은 지금 공장이 몇 개가 안 돌아가면은 우리가 당장 힘들어요. 당장 힘들기 때문에 공장은 계속 돌아가야 되고 반도체 공장도 돌아가야 되고 제철 공장도 돌아가야 되고 화학 공장도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 공장은 공장대로 노력을 해야 되고 배기가스를 덜 배출하는 그런 연료를 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걷고 그죠? 걷고 덜 버리고 덜 쓰고 하는 운동을 갖다 해야 돼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냄새가 안 나는 그런 암모니아인데 이것도 초미세먼지의 원인입니다. 이 햇빛을 받게 되면은. 그래서 주로 암모니아는 농업에서 발생해요. 비료 뿌리잖아요. 비료 안 뿌리면은 질소 비료 뿌리잖아요. 식물체에서 우리가 질소 N 그러는 질소는 뭐하고 영양성분 아닙니다. 식물의 영양성분도 아니고 사람의 영양성분도 아닌데 질소는 뭐 할 때 필요한가 하면 단백질 만들 때 필요한 거. 질소 비료를 공기 중에 질소인데 식물이나 사람은 공기를 질소로서 마실 수가 없어요. 입으로 먹어줘야 돼요. 뿌리로서 빨아들이게 되고죠. 물속에 녹아 있어야 식물이 빨아들이게 되고 이 식물은 공기 중에 있는 거는 뭘 사용해요? 주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요. 탄소를 이용해요. 그죠? 그래서 질소를 보통 물로 줘야 되고 사람은 질소를 어떻게 해요? 먹이로 먹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거에는 질소가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오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즉 여기 있는 농업에서 이 배출원도 뭔가 여러분들 대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 그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농업 부분에 이제 아모니아는 이런 식으로 가축 분뇨도 그렇고 여러분들 잘 먹는 그 삼겹살이나 소고기 같은 경우도 옛날에 저는 삼겹살 소고기 1년에 한 2번 먹었나요? 여러분 때 한 번도 못 먹었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내 평생 먹을 소고기를 아마 어린이 여러분들은 한 달 만에 다 먹을 거예요. 내 어릴 때 자랐을 때. 그러니까 그것들이 뭔가 하면 결국 오염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하면은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사실인데요. 소 한 마리를 키우려고 그러면은 풀을 엄청 키워야 돼요. 사람이 직접 풀 먹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훨씬 환경오염도 안 시켜요. 근데 직접 사람이 풀을 안 먹고 소를 먹고 돼지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풀을 엄청 키워야 돼요. 그래야 근데 풀을 갖다가 100을 키웠다. 돼지한테 소한테 풀을 100을 주면은 30도 이용을 못 하거든요. 나머지는 똥으로 다 버리게 돼요. 그럼 그 30 중에서 우리는 또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어요. 한 20을 먹는다 치면은. 우리가 돼지고기 20이나 소고기 20은 우리가 20을 다 이용을 합니까? 그 중에서 80%는 또 똥으로 다 나가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면 다시 우리가 초식 동물로 돌아가야 돼. 고기를 안 먹자가 덜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 돼지를 더 키워도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되죠. 이제 점점 이제 이 배양에 의한 고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거기 쉽게 적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이 도로, 즉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것들 중에서 어느 것들이 그 미세먼지, 즉 작은 먼지를 초미세먼지를 많이 만드는 보니까 화물차, 자동차는 얼마 안 만들어요. 주로 화물차, 왜 그러냐면 화물차가 경유를 쓰거든요. 휘발유를 안 쓰고 경유를 써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특히 어린이들 중에서 아빠가 경유차를 탄다. 경유차가 좋아요. 차들이 크게 보이고 막 이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담부터 하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그죠? 옛날에는 경유차가 더 환경에 도움이 된다 했어요. 바이오 디젤 그래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배 막 이렇게 떠나면 왜 배도 경유를 써요 주로.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 기름값이 싸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초미세먼지의 나쁨 일수는 최근에 들어가서는 좀 줄어들어요. 조금 줄어들고 한데 그래도 여전하게 생활에는 많이 불편하다 그러는 거예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좀 줄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많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져가지고 약간 줄었어요. 줄어들고 대구도 좀 줄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진행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 어떤 그 개선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약간 2019년도에는 이게 좀 줄었어요. 나쁨 일수를 이제 이야기해 보면은 줄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쭉 줄어내려야 되는데 앞으로 한 4, 5년은 더 지켜봐야 돼요. 아마 작년 20년도 작년하고 올해는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훨씬 더 위축이 돼가지고 안 움직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건도 덜 생산했어요. 소비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개선되는 착시 현상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린이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노력해가지고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좋아지는 것, 기술도 많이 좋아지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에서는 대기오염이 어떻습니다. 뭐 상태가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컴퓨터 탁 켜가지고 휴대폰으로 들어가가지고 대구시청에 들어가도 그렇고 경북도청에 들어가도 그렇고 국립환경과학원에 들어가도 그렇고 여기에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자기 지역의 대기오염 상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기질 예보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구시에도 구축이 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구축이 되어 있고, 뭐 경북은 경북대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자동 측정이 되고 있어요. 항상 대기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저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기질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그냥 저기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는 것보다는 지금은 조심하십시오. 내지는 주의보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초미세먼지 예보제 운영하고 있는데 발령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통 전국 단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발령을 뭔가 하면 4단계로 나눠가고 있어요. 좋은, 보통, 뭐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할 때 같이 합니다. 매일 제 이야기를 듣고 들어보면 이게 들립니다. 아, 이거 그 이야기구나 그런 걸 들었습니다. 그 보면은 미세먼지가 0에서 15일 때는 좀, 여기 뭔가 뭐 오늘 같은 날은 가보면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뿌얘도 이거는 보통 날씨가 뿌옇잖아요. 저거는 수증기 때문에 그래요. 비가 오고 이래서 수증기 물방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매우 나쁜 같은 경우는 앞에 안 보일 때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쪽 건물도 뿌옇게 보일 때, 이럴 때 주로 그때는 겨울하고 봄에 보통 전국 영향을 같이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미세먼지 경보제라고 있는데 이것은 두 단계입니다. 이거는 초미세먼지입니다. 앞에는 미세먼지고요. 이때는 굉장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앞에서 본 대로 요거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예보제고요. 요건 경보입니다. 요거는 이게 놀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막 이렇게 울다가 넘어지면 경기한다 그러잖아요. 깜짝 놀라는 걸 주는 거예요. 조심해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 뭔가 하면은 발령기관은 뭔가 하면 전국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요. 저 뭐 여기 같으면은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보를 발령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구시청에 들어가가지고 미세먼지 관련 거기 들어가서 신청하면 내 전화번호 기록을 하면은 바로 보내줍니다. 예. 그래서 이거 오늘은 좀 조심해야 되겠네.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초과시 때마다 발생을 하고요. 주의보 경보 2등급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 양이 얼마나 이런 거는 사실 알아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세먼지 주의보 상황은 뭔가 하면은 문자로 보통 오게 되고요. 심한 경우는 문자로 오게 되고 또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내 번호를 등록하면 또 그때그때 연락이 오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마스크 착용하고 밖에는 많이 안 나가지 말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한 하루 내지는 하루 오전 내지는 하루 오후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는 다른 거는 큰 관계가 없는데 여기 이제 어린이들에 갔는데 어르신들을 만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습관적으로 자동차를 공회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때는 되도록이면 뭐 1분을 어디 잠시 나가 볼 일 보더라도 이 시동을 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습관적으로 배달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항상 아파트 미팅하들 보면은 배달 갔다 아파트 뭐 5층, 7층, 10층 갔다 올 때까지 이 오토바이 시동을 꺼놨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계신 사모님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아파트 분야에서 내가지고 배달하시는 분들은 시동을 꺼주시고 배달해드라고 앞 밑에 켜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저 어제도 봤는데 차마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 바쁘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막 와가 또 시동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분해 분들이 힘이 워낙 세니까 요즘에는 그 A4 용지에 붙여가 몇 군데만 붙여놓으면은 시동을 끌 거예요. 그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조그마한 오토바이 그 시동 켜가 한 10분 놔둬도 주위에 밑에가 자욱해요, 미세먼지가. 냄새가 난다는 거는 미세먼지예요, 그거는. 화학 미세먼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 질소산화물이 있다. 질소산화물이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질소산화물이 이제 생기는데 질소가스하고 햇빛 받으면 생기더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드러나면 그냥 화학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가스하고 햇빛하고 만나버리니까 이게 초미세먼지가 생기더라. 그거는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더라. 이렇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일본이나 어느 나라든 나무가 많으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들이 나무 잎에 흡착되기도 하고 나무가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도시숲도 만들고 한 25% 이상 제거한다 그러니까요. 초미세먼지는 40%까지 제거한다 그러니까 외국에는 독일 같은 데는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대구시에도 도시숲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도 만들고 도시숲이라 그러는 건 이제 소규모 공원도 이야기하지만 벽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뭐 담쟁이 능골 같은 거 이런 걸로 이제 다 이렇게 숲 형태로 조성을 하고 하는 건데요. 아마 먼지 제거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내에다가 이렇게 해놨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로는. 집안에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집안에도 이제 가장 간단한 거는 뭔가 하면은 뭐 아레카 야자라든지 관음죽이라든지 고무나무라든지 대나무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갖다 놓으면 집에서 애들 뛰놀러 갈 때 먼지 제거해도 왜 그런다면 그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증명이 되는 게 저런 나무들 잎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한 달 놔두면 뽀예요. 잎파리에 먼지가 앉아가지고 그 밖에서 온 먼지도 있지만 대부분 집에서 만들어진 먼지예요. 눈에 안 보이는 초미세먼지도 있고. 그러니까 저거 한 번씩 아버지한테 어머님들이 할 뻔해서 당신 저거 일요일 날 어느 날 전부 꺼지면 내가 베란다 내가 물 한번 줘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쭉 뿌려가지고 그거 매일 닦을 필요도 없고요, 그죠? 그 이제 사오기는 어머님이 사오시는 거예요. 나오셔가지고 그 유지하는 거는 아버님이 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 오실 때 한 번씩 안 나가실 때 꺼지면 내가 물 쭉 뿌리가 씻어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 집에서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거는 우리가 저감 대책에 참 세운다 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런데 이제 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서울에는 미세먼지가 얼마일 때는 경유차는 들어오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럼 차량 이부제도 심할 경우는 하죠. 대구도 했습니다. 홀짝을 운행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는 없애지를 못해요. 지금 상태로서는, 그죠? 그래도 이제 전기를 더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어려운 상태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도 원자력도 줄이고 화력발전도 줄이고 하면 우리가 전기가 지금 당장 힘들겠죠, 그죠? 힘들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 하나 먹으면 화력발전을 줄이고 원자력을 오히려 늘릴 수도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사고 나면 워낙 또 그 파장이 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전기를 아끼는 수밖에 없어요. 아끼면은 전기를 덜 만들어도 되니까 화력발전소를 덜 돌리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작년에 올해 마스크 써보니까 참 병원에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병원이 의사들이 돈 잘 버는 직업 같지만은 호흡기, 안과, 이비인후과는 진짜로 너무 힘들어요. 지금 병원 유지하기가.
주로 뭔가 하면 이 마스크는 이쪽으로 입하고 코하고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같은 시민들이 느낀 건 뭔가 마스크 하나만으로도 미세먼지도 막을 수 있고 감염도 막을 수 있고 다 맞는 거예요. N95 뭐 NK 뭐 94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일부는 들어가겠죠. 일부는 들어가도 미세먼지 좋은 날에 마시는 정도의 양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날이라든지 할 때는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마스크를 끼고 밖을 나가고 집에 들어서는 또 뭐 벗어도 상관없고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 정화기도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더 설치를 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좋은데 저런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자꾸 많아진다는 거는 우리를 오히려 더 구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점점 없어지면 좋은데 그래도 당분간은 더 좋아질 때까지는 많이 확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일본이에요. 일본은 지금 미세먼지 발생을 많이 좀 줄이고 있어요. 줄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줄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까지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노력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국민들의 어떤 생활하는 그런 습관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당장 이 차량에 뭐 급발진을 하거나 급정거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차량의 기능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하는 게 이제 그런 기술적인 문제,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 뭐 무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겠다. 차를 운전하지 마세요. 덜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당장 하루하루 사는데 그렇게 개선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뭔가 하면은 될 만한 인벤토리라 그러는 거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순서부터가 우리가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데 우리는 아직 이 인벤토리 국내에서 뭐가 많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리가 덜 돼 있는 상태라서 곧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됐고요. 이제 다 할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이 줄이는 거,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여 나가는 거 보면은, 국민들한테 자꾸 설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거 어떻게 하면 여기서 가장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목록을 딱 작성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경유차, 이제 우리도 하고는 있죠. 경유차 폐기하면은 우리가 얼마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경유차 같은 경우는 아예 수입 자체를 이제 안 하려고 그러죠. 2025년부터인가? 만들어도 수입을 안 해준대요, 자기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생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는 거는 한 그 차가 고장이 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지만은 그 편의를 위해서 사는 것들, 뭐 레저용으로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고가로 만들든지 안 그러면 좀 줄이게 하든지 실질적으로 절차를 가지고, 저도 집에 경유차가 하나 있는데 항상 그게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 쭉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세대는 그대로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니까 그대로 가더라도 요 젊은 친구들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경제적인 지원이라는 걸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질문 혹시 있습니까? 어렵죠. 제가 말을 어렵게 했죠. 쉽게 한다고 했는데. 자,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예. 네, 재미있게 강연해주신 손창규 박사님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강연은 5월 22일 국립대구과학관 교육연구실 허연호 박사님의 천문학과 과학혁명입니다. 다음 강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